트럼프 대통령이 싱긋 미소를 짓고 있다.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현재까지 자신의 의도를 대부분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관세와 관련된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될 경우에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실히 커지긴 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좀 잘 털어낸 모습이거든요.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관세 얘기이죠. 예. 아마 제 시간 중에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각에서도 제 시간 중에 25% 철강 관세 부과하면 속보를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세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관세, 철강 관세에 대한 초점은 한국이 아니라 사실 중국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김천 PD께서 이렇게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많은 분들이 철강 관세 25% 때려서 한국이 가장 피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오늘 주가 모습을 이렇게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뉴욕에 상장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마감 지수로 2% 이상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피해가 될 것이다 하는 시각과는 좀 다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포스코 홀딩스의 뉴욕에 상장된 주가가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25 효과 때문에 US 스틸의 성과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US 스틸은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입니다. 예. 또 근로자의 상징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됐던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징적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25가 이번에 US 스틸 인수보다는 더 투자하겠다. 트럼프로서는 삼중 효과를 누린 거죠. 그리고 때 맞춰서 조만간 발표되겠습니다는 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일기 때보다도 이 트럼프가 굉장히 세련됐다, 주도 면밀했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세는 그렇습니다. 자막에 좀 돌아가겠습니다는 관세는 크게 보면 사실 그 무역수지 개선 효과, 인플레 효과, 사회 증대 효과 여기 이제 다 나오죠. 산업 효과, mothers effect, 산업 보호 효과 이렇게 되는데요. 예.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 그렇죠. 이런 마더스 효과가 굉장히 오늘 부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3대 증시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예. 미소를 졌다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탄력받습니다. 힘받습니다. 뭐가? 트럼프의 탄력 정책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하면 항상 거시경제 공부하시는 분이 부메랑 효과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예. 맞보고 걸 때 부메랑 효과 이것까지 차단될 것이다. 아.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효과는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되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철강 관세에 대해서 타겟이 한국보다는 중국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메랑 관세에서 가장 우려되는 중국의 분재 지금 표적 관세를 좀 때리고 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예. 이 부메랑 효과를 어떤 식으로 차단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저는 뭐 싱긋 미소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뭐 워싱턴 정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번쩍 웃음을 많이 집니다. 오늘 권윤진 예, 싱긋이 아니라 활짝 웃고 웃습니다. 계시네요. 예. 저 정도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윤진 AD께서 예. 이렇게 준비한 저 정도의 미소를 짓고 있다. 왜냐하면 자 이달 들어서 예. 사실 그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관세를 지금 다 동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는 보호권 관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캐나다의 선별 관세 그리고 사실 그 품목에 관계없이 전부 보호권 관세를 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트럼프 관세. 예. 종전에 없었던 상호 관세. 아, 그렇죠. 이거 때린다.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아마 미국 시간으로 내일 정도에 발표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모든 관세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때리는 목적이 뭡니까? 상대방 죽이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의도를 달성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 관세를 본격적으로 때리기 전에 대부분 의도를 달성했죠. 멕시코 그렇고 캐나다 그렇고
전부 이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20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아부역의 극치였었죠. 일본은 뭐 개괄적으로 비핵화 우산에 이렇게 접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 측면에서는 일본이 받은 게 없거든요. 예. 전부 주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만. 그래서 아부에게 극체다 하는 것을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이 자막이 안 돌아가서 저랑 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부에게 극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는 기업가입니다. 기업가의 목적은 코스트 미니마이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피트 맥시마이제이션, 이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과 희생 없이 트럼프의 목적, 미국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면 이것만큼 협상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가는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피트 맥시마이제이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는 실제 부과 전에 대부분 다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그러면 희생과 미국 입장에서 희생과 비용이 적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까 싱크 웃은 저렇게 밝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업가 출신은 나의 협상 전략이다. 기업은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을 이유는 극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협상의 기술이다 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싱크 내지는 저렇게 활짝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탄력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메랑 효과까지 만약에 차단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제부터 맞대응하기 시작한 중국이 가장 우려되지 않습니까? 네. 4일부터는 사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첫 부가국이 사실 중국이지 않습니까?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는 한 달 유예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보도 부인이다 뭐다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한 대로 그대로 이제 정확한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10% 관세, 조만간 나오는 철강에 대해서 20% 관세도 중국을 초점을 맞출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10일에 나오는 상호 관세도 중국을 또 부과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에 초점을 맞춰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좀 트럼프가 1기 때보다는 세련됐는데 중국은 굉장히 미숙합니다. 왜 그럴까? 지미파가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 들으신 용어로 생각하는데요. 지미파는 미국의 친한 세력들이 없다.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없다. 관료로서. 그래서 지미파가 없는 중국의 대응은 굉장히 미숙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원적 추력이라 하는데요. First, strong threat. 제 우선적인 정책은 강한 전략입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식이고, 그 다음에 세컨드 차선책 소프트 트랙은 트럼프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미국 시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대응이 트럼프는 세련되고 주도 면밀에 중국을 때리는데 중국은 미숙하게 대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하는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민감한 품목에 표적 관세를 때리는 거죠. 자, 중국의 민감한 관세라는 것은 LNG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거죠. 여기에 표적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농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펀더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표적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세련되고 주도 면밀했는데 중국은 미숙하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느긋순할 수밖에 없죠. 당신네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시진핑과 통화도 늦더라도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캐스터분이 전해주셨죠. 그런 측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2기 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세련돼졌고 중국은 좀 미숙하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2020년 20차에 사실 공산당 대회 앞으로 중국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지적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진핑이 시황제결에 들어갔습니다. 시황제 영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드린다. Great Emperor는 Great가 본다. 그래서 등소평이라든가 못됐던 권위보다 뛰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제, 시황제를 등급하면 자기 자신의 주변 세력은 아부 세력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부 세력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지키는 세력이 아니라 이렇게 시황제되면 아부 세력만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운영 체제가 바뀌게 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운영 체제가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경제팀 보십시오. 유호, 이강, 미개 유학파입니다. 이게 예. 진입파입니다. 이건 트럼프 정권 1기 때 대미 협상 창구로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완충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집권 1기 때는 트럼프는 정치 신출력에서 세뇌되지 못했는데 그때 중국은 뭐냐? 중국은 사실상 뭐냐? 세련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격차가 미국을 좁혀올 쓰는 배경이고 그때 대중 강경 정책인 나바로 패러다임이 실패를 했던 배경이거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유호와 이강 같은 이런 친유학파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아, 전부 시진핑의 모교칠시는 칭화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미국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협상합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트럼프의 갖고 있는 본질, 협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대응이 미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데 표적 관세를 때리는 이렇게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잠시에 나올 철강 관세 25% 관세는 중국의 표적이 되는데 어떻게 때릴 것이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집권 2기의 미중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앞으로 중국을 더 세게 그리고 강하게 옥죄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형님 그 중국에서 공부하셨죠? 대만인가요? 공부하셨죠? 아, 예, 북경 쪽에서. 네, 예. 북쪽에서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회주가의 통수권자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글쎄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예. 겁니다. 네.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또 예, 정책 중립성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시진핑이 앞뒤의 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작년에 공작대회 트럼프 당선 회의에 대중 강경 정책 될 때 이 영어 표현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영어 표현을 김채연 PD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ll, yeah, the high pants라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었죠. 예. 야, 조그만 지구라는 마당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높게 펜스를 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서로 공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진영은 트럼프의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표적 관세를 때리거든요. 근데 당신네들 말과 행동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앞으로 뭐냐면 자, 중국에 대해서 표적 관세를 때리니까 2차 대응이 지금부터 더 관심이 된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되는 철강 관세를 비롯해서 이미 베센트가 자, 중국에 대해서 표적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이라는 이거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조작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980년 종합무역 엄니버스 액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편 관세라든가 환율 조작이 여기에 근거를 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로 중국을 때리는데요. 처음보다 더 세게 때린다. 관세를 60%, 200%까지 때리는 거죠. 그 근거가 수포 301조입니다. 누누이 예. 아시겠습니다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표적 관세 위에 2차 라운드, 2라운드 벌써 이게 관세를 때린 지 10일 만에 트럼프의 관세는 2라운드를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관세로 일했던 무역 전쟁이 지금은 환율 조작과 관련된 문제까지 번지고 이게 베센트가 예고했기 때문에 사실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한 지 10일도 안 돼서 2라운드를 맞느냐. 근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금 얘기하신 환율 전쟁 앞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2차 보복에 왜 환율 조작이라는 게 나왔느냐? 베센트가 예. 어제 이제 끌고 나왔죠? 왜 이게 나왔느냐 하는 측면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눈이 지적했기 때문에 자,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약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뭘까? 예. 지금 트럼프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대중 때리기 관세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는
대표적인 가격 할증 정책이다. 그렇죠. 근데 위안화 약세를 때리면 뭐냐? 위안화 약세는 대표적으로 가격 할인 정책입니다. 할증 정책의 관세를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경험도 있었죠. 집권 그렇죠. 일기 때에도 한번 예, 자막과 맞습니다. 같이 해서 집권 일기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권 일기 때 위안화 가치를 11% 전환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인상분의 70%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데 이번에도 위안화 절하시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 당연히 환율 조작을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환율 조작이 딱 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미 올해 3월 말에 트럼프 집권 이게 첫 국별 무역 장부여서 이게 NT 보고서가 했는데요. National Trade Estimate입니다. 요 약자입니다. 예. NT 보고서 이걸 토대로 해서 4월달 올해는 4월달 지킬 것 같습니다. 환율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환율 보고서의 환율 조작 얘기를 이미 주무부서인 베센트가 위안화 절하하는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 가능성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관세발 무역 정책이 무역 전쟁이 10일 만에 2라운드 국면이 된다. 환율로 변제한다. 이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의 이 경제 상황을 보면요. 미국 쪽 수용을 이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1970년대에 자, 무역 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 관세를 때리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자국 통합 평가 절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냐? 닉슨 쇼크가 우려되는 거죠. 예.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런 평가 절상을 수용한 국가들이 유럽은 뭐냐면 일본 경제 추월당하는 계기가 됐고 프라자 협정의 N꼴로 인해서 받아들였던 이거는 일본 경제가 지금 잃어버린 30년에 겪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환율 조작 때리면 결국 중국 입장에선 양쪽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자, 과거 1970년대 유럽과 1980년대 일본 경제가 한참 잘 나갈 때 프라자 협정에서는 N꼴의 압력을 수용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상을 받아들여 수출 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수출 동력이 떨어지면 지금 중국은 내수가 엄청나게 부동산 침체 문제로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평가에서 받아들여 중국 경제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죠. 경기가 더 침체되니까 일본 경제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누적돼 있던 중국의 잠복된 금융위기가 폭발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미중 간 마라 협약입니다. 상하 미력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렸는데 지금 통화도 안 오는데 느긋하게 기다린다 이런 외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손 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손 들고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 느긋하게 미소를 짓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중국 경제 지금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관세 때리면 무조건 되고 과거 생각해서 우리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도 철강 관세에 우리가 포스코가 세계적 간직일 때 가장 많이 때려지만 정작 뉴욕 상장인 포스코 홀딩스는 2%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악재 호재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가 크다. 왜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지금 탄핵과 기획 상태에서는 한반도 지정 확정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누그러진다. 또 한미 FTA는 체결한 국가다. 그다음에 관세가 지로를 추용한다. 그다음이니까 상호 관세의 부담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피 지수 가지고 관세 부과 직전과 지금의 시점을 보겠습니다. 자, 관세 부가 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월 3일 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2,453입니다. 지금 뭐냐? 어제는 2,521입니다. 그리고
유럽 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서 전망과 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세가 때리면 마치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식으로 증시가 무너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다른 것,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과정을 정확히 해서 일반적으로 선입견 때문에 때리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증시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서면 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가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부양하고 이거 잘 지금 이렇게 여야가 그렇죠. 잘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라든가 친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가면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전략만 잘 세운다면은 얼마든지 악재를 호재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